네, 바둑사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가무가입니다. 한 집이 있는 쪽과 집이 없는 돌이 수상전하면 다 유가무가다 라고 이해를 하시거나, 유가와 무가가 수상전을 하면 유가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가무가는 집이 있는 돌과 집이 없는 돌 사이에 공통공배, 안쪽 공배라고도 하죠. 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공통공배가 없어도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집 없으면 집 있고 집 없으니까 유가무가 아니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부르시고 싶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상전에서 안쪽 공배와 바깥 공배 중 바깥 공배부터 외우는 것이 기본 요령입니다. 바깥 공배는 상대의 활로만 줄이지만 안쪽 공배를 줄이는 것은 나의 활로도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안쪽 공배를 메우는 수는 자충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하변 예시에서 흑은 바깥 공배가 하나, 백은 바깥 공배가 3개지요. 안쪽 공배수는 공통 공배니까 2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백이 공배가 2개나 더 많으니까 수상전은 당연히 백이 이겨야겠죠. 하지만 흑은 바깥 공배부터 메우고 백은 안쪽 공배부터 메운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백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안쪽 공배에 2, 4를 두는 수가 백의 공배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백도 만약에 바깥 공배부터 먼저 메운다 그러면은 백이 흑을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가무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수상전은 바깥 공배부터 메우는 것이 원칙이다 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유가무가 상황에서의 수상전을 보겠습니다. 흑은 한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죠. 바깥 공배가 흑은 1개를 가지고 있고 백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공배는 당연히 공통 공배니까 똑같이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 흑의 집 모양 하나는 이건 안쪽 공배일까요? 바깥 공배일까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안쪽 공배를 두는 것은 상대방의 공배도 줄이지만 나의 공배도 줄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두는 것은 지금은 자살수라서 둘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다 메워졌다고 칠 경우에 여기를 두는 거는 상대방의 공배만 메꾸지 나의 공배를 메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공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제, 수상전에서 집은 바깥 공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쪽 공배부터 메우다가 유리한 수상전도 지는 걸 보셨죠? 그런데 유가무가 상황에서 집이 없는 쪽은 착수 금지 때문에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깥 공배 뒀다, 바깥 공배 뒀다. 그러면 바깥 공배 여기를 둬야 되는데 착수 금지 때문에 클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이 있는 쪽은요, 바깥 공배만 두면 되고 집이 없는 쪽은 안쪽 공배를 억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가 측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바깥 공배, 유가의 집, 요것도 바깥 공배라 그랬죠. 더하기 안쪽 공배까지 자기가 다 둬야 되는 반면에 유가 측은 바깥 공배만 다 메우면은요, 지금 사실 바깥 공배를 메울 필요도 없습니다만, 바깥 공배만 다 메우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무가가 혼자 아무리 둬도 유가를 잡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가 측은 안쪽 공배를 메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칙, 유가무가에서 유가 측은 안쪽 공배를 메울 필요가 없다. 이꼴, 유가무가에서 유가 측은 상대의 바깥 공배만 메우면 수상전에서 이긴다를 이해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을 통해 3번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유가 측은 메워야 하는 공배수가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0은 이기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를 메워야 되죠. 그에 비해서 흑은 바깥 공배만 메우면 되니까 하나, 둘, 셋만 메우면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쪽 공배가 백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와 무가의 수상전은 일반적으로 유가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 측이 수상전에서 유리한 것은 안쪽 공배를 메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안쪽 공배가 없으면 둘 다 유가 측과 무가 측 둘 다 바깥 공배만 메우면 되니까 집이 있는 것이 수상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집 이상의 모양을 만드는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복잡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은 바깥 공배가 내수고요. 백은 바깥 공배가 세수죠. 공통 공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백이 먼저 둬도 흑이 이겨야 되는 수상전이에요. 그쵸? 공배가 하나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흑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유가무가 불상전을 외치면서 수상전에서는 집 있는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무조건 이긴다 하면서 이렇게 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통 공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수는 그냥 자충수일 뿐이에요. 자기 공배를 하나 메워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흑이 유리한 수상전에서 흑이 먼저 뒀는데 흑이 잡혀버렸어요. 자, 공통 공배가 없을 경우, 안쪽 공배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전이라도 집 모양을 만드는 게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통 공배가 있는 경우는 유가무가가 신일까요? 유가무가면 안쪽 공배가 있는 모든 수상전을 다 이기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완성했던 공식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가가 유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수는 유가의 바깥 공배수, 그 다음에 집을 메우는 데 필요한 수, 그 다음에 안쪽 공배수, 요 세 가지를 더한 것이고요. 유가가 무가를 잡는 데 필요한 수는 무가의 바깥 공배만 채우면 되죠. 그러면 결국 무가의 바깥 공배수가 저 세 가지, 유가의 바깥 공배수, 집 메우는 데 필요한 수, 안쪽 공배수, 요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면은 선우수와 관계없이 무가의 승이고, 만약에 이게 같다면은 무가가 선수로 먼저 두면 무가의 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죠. 흑은 한 집이 있습니다. 집 메우는 데 필요한 수는 1이에요. 바깥 공배도 하나가 있죠. 바깥 공배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 공배수가 3이니까 다 합치면 5입니다. 백은 집이 없는 대신에 안쪽 공배는 뭐 3개인데 요거는 무가가 잡히는 데는 필요 없는 거라 그랬죠. 무가의 유가인 흑이 무가인 백을 잡는 데 필요한 수수는 6수입니다. 그러면은 무가인 백이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흑이 먼저 둔다 그래도 백이 이겨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먼저 두고요. 백이 두고요. 흑이 두고, 백이 두고, 흑이 두고, 백이 두고, 흑이 두고, 백이 두고, 단수 치고, 역시나 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집이 있고 한쪽이 집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모양을 유가 무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유가 무가인 상황이라고 무조건 유가 측이 수상전을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유가 무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유가 무가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유가 무가 무쇠를 만나시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뚝배기를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무가 이해로 기력 향상 빠샤!